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시크릿을 알게 되면서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중요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은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12년 전에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에 대해서도 그냥 축구 잘하는 외국인 선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제 가슴이 미칠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메시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메시는 키가 덜 자라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앓고 있었어요. 치료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 나아질 수 있는데 당시의 가정 형편으로는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다행히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가게 된 것이 바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예요.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선수였는데 당시 메시의 나이가 13살 정도였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가족과 구단, 국가의 기대를 받으며 해외에서 축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압박감이 컸을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엄청난 성취를 이뤘음에도 그저 축구를 즐기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메시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심으로 메시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메시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다 찾아봤어요. 드리블, 패스, 슛 모든 영상들을 질릴 때까지 봤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등교 전 매일 아침 6시마다 혼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축구에 필요한 기본기는 물론이고 동네 뒷산을 뛰어갔다 오기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시원해서 좋았어요. 수중전을 하자며 친구들을 설득했고 감기에 걸리기도 했어요. 5일 연속 축구를 하다가 피로골절이 온 적도 있었어요. 축구 생각밖에 없어서 빨리 나으려고 폼롤러를 굴렸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축구는 제 삶에서 뗄 수 없는 스포츠가 되었어요. 하지만 축구 선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원하던 것을 놓는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경험한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사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지는 2년도 되지 않았어요. 처음 이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란스러웠는데 꾸준히 책을 읽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나름의 법칙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중요한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저에게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되렴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진심으로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까지 들어가서 야, 너 진짜 할 수 있어 라고 설득해 줄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다 믿고 행동하는 것은 본인의 몫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커뮤니티에 물어봤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좋을까요? 돌아오는 답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때 저는 왜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반발심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자 했어요. 세 번째, 미래는 내 삶의 수많은 시나리오들 중에서 하나가 관찰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는 내 삶의 수많은 시나리오들 중에서 하나가 관찰될 뿐이다. 분명히 저는 메시 같은 축구 선수의 모습을 꿈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 선수에 올인할 만큼 경쟁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생겼고 다른 목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축구 선수의 꿈은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럼 실패한 끌어당김인가요? 아니요. 저는 덕분에 축구라는 즐거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묵묵히 뭔가를 이뤄내고 자신이 가는 길을 즐기는 모습을 삶의 자세로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0.001%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프로 선수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처럼 축구 좋아하는 일반인이라는 시나리오도 여러 장면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시나리오가 제게 다가오든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았고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꼈기에 후회가 없어요. 타인의 인정보다 제 자신이 인정하는 제 삶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삶은 가벼운 실험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기본기 훈련 중에 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올리는 건데 처음 훈련할 때는 3개를 못 넘기더라고요. 계속 리프팅 훈련 영상을 보고 제 모습을 찍고 자세를 고쳐가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샌가 200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찰 수 있게 되었어요. 삶은 가벼운 실험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프팅 1개 차올리는 것을 하나의 실험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세가 굉장히 어색해요. 공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디딤발을 편안하게 두고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공이 떨어졌다면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 200개를 하는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5번째는 육하 원칙의 무한반복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에 편향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육하 원칙이에요. 누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매일, 매 순간 반복하면 어느새 그게 제 자신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저는 숨 쉴 때마다 축구 선수로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슈팅 자세를 연습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리블 하는 모습도 상상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누워서도 리프팅하는 모습을 상상했고요.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축구 선수로서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이게 처음에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3일 정도면 매 순간을 몰입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두 번째,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미래는 내 삶의 수많은 시나리오들 중 하나가 관찰될 뿐이다. 네 번째, 삶은 가벼운 실험의 연속이다. 5번째, 숨 쉴 때마다 육하 원칙을 무한 반복한다.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맞게 변형해 보세요.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 설득이 필요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마음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아요. 가장 작은 단위로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진심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싶어. 두 번째, 나는 진심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날 수 있어. 세 번째, 아침 7시에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확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번째, 12시에 잠들어 볼까? 실패하면 내일 11시에 잠들어 보며 실험을 해보자. 다섯 번째, 숨 쉴 때마다 나는 아침 7시에 기상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풀어넣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목표의 크기가 어떻든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든 곳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리프팅 훈련하듯 한 번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보완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용이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